1945년 해방 이후 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은 제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남한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 중인 자익 정당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다. 정치적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좌파 쓰레기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왜 나쁜 짓 하냐고. 마음에 안 드셔도 집회 자유는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은 공교육이야. 노동자 생명력, 행정할 때는 힘, 그것이 자유야. 자유가 뭔지 모르는 것이 자유라고. 너희들이 하는 건 방종이야, 방종. 자유가 방종이야. 예, 집회 자유가 있는데 자기의 말만 맞다고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마도 바나나라 독도 수호합시다. 예, 대마도 바나나 서명하는데 여기 왜 김정일이 왜 들어가요? 옛날에도 빨갱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대마도 반환 서명하는데 왜 거기에 왜 김정일이가 왜 들어가나 모르겠네요. 손들이 망한다니까. 내가 또 뭘 차린가? 어디 가? 손 나가는 짓을 하지 마란 말이요. 손 나가는 짓을. 손 나가는 짓을. 목도 앞으로 찾아라. 내가 일본을 때려잡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일본을 때려잡으려고. 일본 때려 잡아야죠. 당연히.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할게요. 예. 국가보안법은 1945년 해방된 이후에 48년도 12월 1일날 제정이 되었고요. 이 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참여, 이익을 주는 행동을 금지하고 처음에는 반국가단체라면 북한을 증명한 것인데 나중에는 그 의미가 넓어져 정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대부분 또 그러고 있습니다. 턱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요. 네. 사회주의 시각을 내포한 많은 책은 이적 표현물이 되고 책을 읽거나 소유하면 불법이 되는 자유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선생님들, 어머님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휴 말씀해 주신 권영 선생님과 바로, 예. 지금 잠시만 이제 기다려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에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본인들의 생각만 옳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민주화 실현 실천 과정 운동협업 일명 이 민가협에서 이 양심주 석방이나 국가보안법을 철폐 얘기하기를 하면 북한 어쩌고 저쩌고 빨갱이 종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예,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 민가협 사무국장 일을 맡게 된 서영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집회에서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요. 예, 좀 부족하고 미숙하더라도 좀 이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종로상가 탁골공원 앞을 지나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어김없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민가협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한 2011회 민가협 목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사회 자주와 민주, 평화, 통일, 인권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모든 선배 열사분들을 기리며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다음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소명의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그여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기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앉아요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앉아요 따르라. 네. 그러면 오늘 21일 연휴 말씀을 권우원 연휴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민가협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오늘 처음으로 사회를 보는데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그 제국주의 침략 야욕을 또다시 그 오묘한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다 이렇게 기술하게 되어 있고 또 일본 외교청사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끊임없이 1105년 을사늑약을 맺은 적에 강제로 우리한테 외교권을 빼앗을 적에 독도를 제 땅이라고 한 것을 빌미 삼아서 계속 자기 고유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 본성이고 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이 주장하는 것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미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라는 놈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른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언론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일본에 와서 어저께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는 접어두고 현재 당면한 한미일 협력체제의 이거를 주장하고 한미일 협력체제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동족인 북을 겨냥해서 한미일 협력체제를 강화하자는 얘기고 중국을 포위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우리 우방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국가 이익과 우리 존엄을 항상 훼손하고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미국에 매달려서 우리 우방이라고 이렇게 떠맡으려 됩니다.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 자주권은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북 전단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막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어느 이 땅에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거슬리는 얘기만 해도 감옥에 가두는 이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이 시키는데 어떻게 그걸 가로막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억지로 시키는 것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북선전 삐라 살포는 미국 국무성 그리고 미국의 소위 인권재단이라는 이런 단체들이 돈을 퍼부어져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지 못하는 것이고 실상은 미국 CIA와 미국 정부 당국이 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전입니다. 심리전 그것도 하나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우리 존엄과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오히려 한미일 강화, 일본의 편들어서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는 이런 우리 민족의 이익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우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왜 미국이 우리 우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미국이 우리한테 뭘 돈 주고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는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퍼부어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 땅을 강제 점령하고 이 땅을 거기에 손해보는 것만 해도 수십억 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 퍼주는 이 돈 갖고 우리가 남북 간에 협력하고 서로 교류 협력한다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의 최고 강점은 무엇이냐? 대화와 협력으로 화해 협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억 달러씩 군사비를 지출해가면서 동족 간에 대결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 간에 서로가 전쟁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면은 그 엄청난 돈을 평화 또 복지에 다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전쟁 위기 국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미연합 북침 전쟁 연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이렇게 긴장을 만들어야만 미국의 비싼 무기를 이 땅에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미국 무기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이렇게 미국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우리 핏감입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우리 국가 이익과 관련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물론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를 같이 싸웠다고 해둡시다. 그러나 지금은 6.15 공동선언, 7.4남북 공동성명 우리 민족끼리 평화스럽게 전쟁 없이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 군대도 미국도 필요 없습니다. 가도 우리는 전쟁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돈도 안 들이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평화스럽게 지금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 배불리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고 미국은 한미 협력 기제를 통해서 대북 압살 정책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아시아 중시 정책을 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미국이 많은
평화, 대호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국민들과는 우리는 얼마든지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패권 야욕, 이거는 결연히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도 수십 개의 나라에서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전부 괴멸시켰습니다. CIA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가해서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미국의 이 압력, 우리가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우방이 되려면은 당연히 평화적으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을 지지해야 되고, 또 남북 간에 군축을 해서 전쟁 비용을 삭감해야 되고, 또 남북 간에 어떠한 과거 합의를 전부 이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대로 육자회담을 빨리 내서 평화스럽게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쪽의 비핵화만이 아닙니다. 남쪽에 있는 핵, 미국의 수시로 드나들기는 핵 잠수함, B-52, 핵 항공모함, 이런 모든 핵 전력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핵 비핵화 현실입니다. 아저씨, 여러분, 이체는 방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인권을 주장하고 평화 통일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차지해야 됩니다. 이걸 반대하는 나라, 이거를 전쟁을 부추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고, 이것은 미국과 일본이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런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국가 이익과 존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장할 것은 반드시 주장해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 정부에서 또 제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절대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지난번에 지난 1987년이었나요? 박종철 열사를 고문 치사했던, 그걸 조사했던 박성옥이라는 검사가 있었죠. 이 사람이 지금 대법관으로 추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용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과거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최고 법관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해 사이버 사찰이라는 것을 경험했었죠. 조동당 부대표에 대한 이 사이버 사찰, 이것이 사실 그 사람 한 사람뿐이 아니라 굉장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리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잘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납득이 된다면은 함께 손뼉 붙이고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금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첫 번째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오래전부터 국가기관의 사찰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버 사찰까지, 스마트폰을 비롯한 사이버 사찰까지 문제가 되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사찰 금지법 제정하자라는 내용으로 그 피해 당사자이신 정진웅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10월 1일에 사이버 사찰 피해 사실을 폭로해서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태를 촉발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되었던 정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실은 우리 민가협 회원님들께는 인사를 먼저 좀 드려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011년에 희망꽃으로 구속됐을 때는 석방되자마자 송경동 시인과 함께 인사를 드리러 왔었는데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구속되었을 때는 아직까지 인사도 못 드리고 마침 너무 다행스럽게 오늘 목요 집회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우리 고마우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보면 실은 우리 민가협과 또 양심수 후원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소금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세상 몸으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출소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리지만 다시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감옥에 갈 수 없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목요 집회에 많이 참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가협과 양심수 후원회에 적극 후원해 주실 것을 감히 요청한 말씀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지만 작년 10월 1일에 사이버 사찰과 관련된 폭로를 했습니다. 아마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메신저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종로경찰서 그리고 검찰을 통해서 카카오톡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통지를 3달 만에 감옥에 갇힌 거는 6월이었는데요. 9월이 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저 개인에 대한 사생활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의 의견 이런 것만 검찰 기관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실은 저와 사실 관계도 없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아주 자유스럽게 수백 명, 수천 명이 토론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제가 모르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 그리고 저의 동창들까지 해서 나중에 검찰로부터 확인한 숫자는 2368명입니다. 2368명 중에 한 7, 80명 정도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인데 나머지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밤에 순댓국을 먹을지 무슨 밥을 먹을지 이렇게 사사로운 대화를 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였고요. 그것은 인권, 시민, 우리 법률 단체들뿐만 아니라 수백만에 이르는 국민들이 사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 권력에 이렇게 한번 눈치 한번 못 보고 복종하는 그런 회사의 메신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해외 메신저죠. 텔레그램이라는 업체로 수백만 명이 이렇게 망명하게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할 것 없이 모든 매체와 그 다음에 정당에서는 사이버 사찰 문제 심각하다. 이건 너무한 거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냈지만 최근에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오히려 감청 설비를 의무화하겠다. 이제 대놓고 저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예 실시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 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리 시민들의 말과 글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그런 설비를 국가에서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10월 1일 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이버 사찰 문제를 폭로했던 시민사회, 인권단체들, 그리고 민변, 그리고 법률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 사찰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그런 선전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그리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말과 글을 빼앗아가는 그런 감시사회, 감시국가에 저항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는 사이버 사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차라리 만들자, 우리 힘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노하는 우리 시민들이 거리로 아마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 사이버 사찰 금지법 입법 청원을 하기 위한 시민들의 힘을 더욱더 모으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시작되었던 사이버 사찰의 문제, 세월호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감시사회, 감시하는 정권이 활개치는 사회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 집회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사이버 사찰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관철시켜내겠습니다. 저희들의 힘이 작은 것 같지만 이번 사이버 망명 사태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힘은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은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탄압하는 이런 작태에 맞서서 저 같은 사람부터라도 먼저 싸우겠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은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밝혔습니다. 국가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보석을 취소시키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더군요.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더라도 저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이 굴복당하면 이 더러운 사회, 세월호 참사 진실조차 규명하지 못하는 사회가 한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 다음으로 발언해 주실 분은 이제 다들 알겠지만 어제 오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다 아시겠지만 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크게 연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김학규 박종철 추모사업회 사무국장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28년 전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던 그 6월 민주항쟁을 이끌어내는데 도화선 역할을 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사건과 관련된 바로 박종철 군과는 대학교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엊그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출석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왜 대법관이 되면 안 되는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전에 나오신 분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사이버 사찰까지 만연하면서 마치 70년대 유신 시절처럼 마치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행행하던 80년대 50 정권 시절처럼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엊그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여러분, 박상옥이 누굽니까? 바로 28년 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닭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했던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이번에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우리는 비록 28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요즘은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젊은 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닭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물구멍 같은 건 절대 없었다고, 쇼크사였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2명이 우발적으로 업무 과욕 때문에 발생한 불상사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28년이 지난 지금 대법관이 되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로 대법관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 박상욱 대법관은 당시 수사검사를 하면서 고문경관이 5명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2명만이 고문에 참여했다고 거짓 수사를 해서 졸속 수사를 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해서 넘어가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밝혀진 것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고 바로 천주교 정의위원 사재단 신부님들이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최소 2월 27일 이후 검찰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정의위원 사재단이 5월 18일 폭로하기 전까지는 일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그 검찰 수사팀에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는 그것도 모자라서 5월 20일부터 진행된 2차 수사에서도 또다시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이미 천주교 정의위원 사재단에서 폭로한 그 내용 그대로 구속 조치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축소 은폐 조작에 관여한 경찰 간부들 문제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2월 27일부터 조한경 고문경관의 진술을 이미 받아서 고문에 가담한 자가 둘이 아니고 5명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80일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부터 진행된 2차 수사에서도 그 사실을 모른 척 경찰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은폐하면서 경찰 상도 치지 않을 테니까 니들도 우리 검찰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은폐하면서 오로지 이미 밝혀진 2명이 아닌 5명의 고문경관 구속 처리하는 것으로 또 은폐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믿지 않고 분노하니까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경찰 윗선 축소 은폐 조작에 가담했던 그 경찰 윗선 칩니다. 그런데 또 조작을 합니다. 경찰 윗선 최고 책임자였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은 쏙 뺍니다. 혐의가 없다고. 바로 이런 식으로 국민의 요구,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로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그 검찰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박상욱이라는 인물이 2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혹시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런 줄 알고 나타나서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로 대법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엊그제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청문회 할 필요가 없다고, 굳이 그렇게 영향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음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역시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청문회
보셨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는 28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과의 뜻조차 없습니다. 자기가 비록 1차 수사 때 3명의 공범을 더 밝히지 못한 것은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그 이후 2차, 3차 수사에서 밝혀졌으니 검찰이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태도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인물, 그것이 바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였습니다. 깨끗하게 그 당시 오공화국 군사정권의 외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당신애가 비겁했다. 미안하다. 그 이후 철저히 반성했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 이렇게라도 얘기해 준다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고 검사로서의 본분을 훼손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 대법관이 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우리 국민들의 그 호소 과연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세우는 그런 대법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이버 사찰이 지금 횡행하고 우리 사회가 공안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시계를 1987년 6월 10일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박종철 열사의 그 의로운 죽음, 우리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6월 민주항쟁의 그 깃발을 날리면서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세워갔던 그 역사를 어떻게 단 하루 만에 28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청문회 비록 끝났지만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같은 인물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28년 후로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저희 박종철 기념사업회도 꼭 막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를 세우는 그런 일, 그래서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낙마시키고 우리의 역사를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희망의 미래로 꿋꿋이 이끌어 나간 일 함께 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발언은 다 들었고요. 반가우신 분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대선 부정선거 관련해서 투쟁하시다 구속되셨다가 얼마 전에 취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소송인단 한영수 대표와 최승민님 오셔서 인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덕택으로 저희가 중간에서 판사의 보석 지시에 의해서 보석을 신청해서 3월 25일 날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제가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여기 시민 여러분들도 다 들어야 됩니다. 이미 증거가 공문 서류로 가만히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하면은 부정선거로 인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공문 증거를 가지고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을 1월 4일날 대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180일 이내에 강제 규정으로 재판을 판결 또는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2013년 7월 4일까지 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재판도 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집권 세력들이나 대법원에서 자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선거무효 소송을 해서 기각시켰을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관이 암만 자기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하려 해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공문은 그 중앙선관위가 이미 법원에서 했던 결정자료, 그 자료를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암만 법관이라도. 왜냐? 같은 기관끼리 판단한 것은, 결정한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18대 대통령 선거는 완벽한 부정선거다. 오늘 이후부터 한영수가 그러는데 18대 대통령 선거는 완벽한 부정선거였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 국정원의 사이버 개입, 국군 기무사령부의 사이버 개입, 선거 개입했습니다. 그러고 국가기관들이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의 국정원 원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NNL을 위반하면서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분야를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부정선거였고, 이 사건은 4.19 3.15 1960년도 3.15 부정선거의 능가하는 부정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니까 그런 거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전산으로 조작하고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엇이 부정선거인지 모르고 판단할 줄 몰라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법원에서 사정을 주지 않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단서가 드러나면 그대로 인용을 해서 부정선거로 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고 정권이 전부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는데 여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상할 겁니다. 왜 부정선거 증거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왜 여야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고 정권이 가만히 있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정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18대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권을 전다 수입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부정선거는 어이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부정선거는 증거가 확실히 나왔다. 그리고 대법원에 증거를 모든 것을 지금 제출해낸 상태다. 아주 제출하지 않은 서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저희는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출한 증거로서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백서를 만들어서 유관기관 특히 국회의원 300명에게 배부를 하고, 그 다음 대법원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백서를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배부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 민사로 또 걸어왔습니다. 가처분하고 본안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사로 본안소송도 걸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 아니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 중에 허위가 있었으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 마이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관위에서 선거무효 소송을 취급하고 소송을 하고 한 전문가입니다. 왜냐, 선거무효 소송 이 부분은
법관, 검사보다 저희들이 낫습니다. 왜냐? 실무자고 직접 결정하고 고발하고 처리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완벽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자신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부정선거했다. 선거 다시 해라.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셔야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땅의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부과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한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완전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허위로 드러난 그 판결을 가지고 계속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으로. 그 허위를 저희들 공문으로서 저도 입증을 했습니다. 그 공문은 탄핵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완벽한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알리고, 왜냐? 국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남한 사람들이나 이 나라는 경제 성장에서 민주화가 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민주화는 안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60년 3월 15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굉장하게 국민들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우리 국민들이 제법 산다고 외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못 사는 나라에 기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성공한 나라다.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산업화와 경제발전, 민주화 모든 것이 완성됐다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자신의 내공을 닦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다시 부정선거로서 이 나라를 다시 탄생시키고 다시 나가야 지금 현재 있는 늙은이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 미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미 이 나라는 끝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1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저 눈에는 보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고민을 할 수 없었고 경제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들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내가 무식해서 그런 말씀 적어놓고 카페를 10분 이상 읽어보세요. 그럼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67살 되는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카페를 7번 들어와서 읽었답니다. 다 읽었답니다. 저만큼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알아야 사올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사올 수 있고,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볼 적에 대한민국은 내려앉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나라 정치인 지도자들 다 찾아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다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국민들이 순수하게 일어나서 이것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주주의자들이 나와서 좀 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순수하게 일어나서 여야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마이크를 끝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회방해를 처방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발언으로 마쳤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곁에는 아직도 수많은 양심수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 양심수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양심수 석방의 목소리를 저희는 계속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민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호 한번 외치고 목요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네, 감사합니다.